예, 인적자원관리 2강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쭉 이렇게 한번 인적자원관리의 요소들에 대해서 그죠? 뭐 직무 분석이 어떤 의미를 갖고 또 교육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이제 전체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렇게 학습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인적자원관리에 지금 사용되는 이제 교재는 정종택 박사님이 한 그 인사관리 기본과 실제라는 그 교재 제2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그 교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과 변천을 우선 한번 봅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적 자원 관리는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도입된 성과주의 인적 자원 관리 흐름의 어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죠?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그 연구 흐름을 한번 분석해 보고요. 최근에 강조되는 관점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재 육성에 관한 어떤 관점에 대해서 또 관점과 인재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략에 관해서 어떠한 그 주장들이 있는지 이제 그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과 변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우선 1장에서는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협동 집단이라고 외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적 자원이다. 그것을 우리가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목적이 같아야 되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하는 그런 협동 집단. 그죠? 그래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공헌을 해야 되죠. 그죠? 공헌할 의욕을 가진 두 사람 이상의 인간이 상호 의사를 전달하는 집합체다라고 이제 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휴먼 리소스다. 그것이 인적 관리다. 그 다음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내부 관리를 위한 규제 장치와 외부 환경 관리를 위한 적응 구조를 발달시키는 인간의 집단이다.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외부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하는 그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협동 집단이 그것이 인적 자원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바너드는 뭡니까?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죠? 의욕을 가진 두 사람 이상의 인간이 상호 의사를 전달하는 집합체다. 카츠와 칸도 마찬가지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내부 관리를 위한 규제 장치와 외부 환경 관리를 위한 적응 구조를 발달시키는 인간의 집단이다. 자, 그런 거죠. 모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동의 목적이다. 공동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의 종합을 해보면 이 학자들 그죠? 결국은 그게 들어가는 게 뭡니까? 사람, 어떤 사람?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 그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사람이다, 휴먼이다, 휴먼 리소스다, 그죠? 휴먼이다. 자, 그 휴먼들을 공동의 목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인사관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 공동의 목적을 심어주는 거죠. 목적이 틀리고,
그 서로 간에 생각하는 게 틀리면 그것은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섞여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조직의 인적 자원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정당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목적을 같이 하죠. 그죠? 자기들이 어떤 이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했어야지 그것이 하나의 이제 그 정당 조직원들의 어떤 그 뭡니까 타당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인적 자원이니까요. 그죠? 모든 조직에 있어서 인적 자원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인간 집단이다. 이렇게 되죠. 인간 집단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목표를 이해하고 담당하는 수행을 갖다가 뭐 자기가 어떤 목표에 맞는 조직의 목표에 맞는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것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거는 이제 효율이 높지 않겠죠. 성과는 높지 않겠죠. 그럼 이런 성과를 이제 높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훈련시키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뭐 어떤 것은 뭐 단순하고 일반적인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 필요한 어떤 직무가 있을 것이고, 그죠? 복잡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을 요구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한 것들의 적재적소에 대한 어떤 인원을 선발하고 그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심층 면접을 하고 전문가에 의해서, 그죠? 그렇게 이제 그 조직에 어떤 필요한 인재들을, 그죠? 리소시스, 그 자원이죠, 일종의. 그것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 이제 인적 자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죠, 그죠? 자, 단순히 어떤 사람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기능은 넘어야 되겠죠, 그죠? 이 관리하고 사람을 확보하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확보 뒤에 어떻게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배치하는 것. 그죠? 그런 것도 전부 다 이제 결국은 인사관리에 속한다. 그죠? 결국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인사관리 활동들을 통해서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는 거죠. 그죠? 조직 성과를 창출하고 효율을 높이는 거. 그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보통 이제, 뭐, 기업의 규모나 역사에 따라 인적 자원 관리의 수준이 다양하겠죠. 그죠? 기업의 어떤 규모나 기업의 어떤 고유한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히스토리에 따라서, 그죠?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기업에 따라 관행이 틀립니다. 그죠? 기업에 따라 관행이 틀리다. 우리는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적 자원 관리로 선택할 때는 또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가진 인간들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집단을 리크루팅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역으로 또 고용되는 입장에서는 기업이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기업은 그 역사나, 그죠? 규모나 여러 가지 어떤 특징에 따라서 인적 자원 관리를 관리하는 스타일이 다 틀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스타일에 맞게, 그죠? 그 스타일에 맞게 적응을 해야 되겠죠. 자, 보통 이제 인적 자원 관리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 관리의 단계가 순차적으로 발전합니다. 순차적으로. 처음부터 뭐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를 어답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면서 그 성장 단계에 맞추어서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도 많이 틀려지는 거죠. 그죠? 보통 이제 이러한 것들은 어느 공통적인 하나의 어떤 부분을 갖는데요. 보통 이제 원시적 인사관리의 단계, 그 다음에 인사관리, 그 다음에 인적 자원관리, 그 다음에 전략적 인적 자원관리, 이러한 이제 용어들의 변화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러한 용어들의 변화는 결국 단계적인
어떤 상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시적 인사관리는 영어 표현으로는 primitive personal management입니다. primitive라는 것은 아주 기초적이다는 얘기죠. 아주 기초적이다. primitive. 아주 기초적이다. 기초적이다. 이 기초적에서 이제 또 어떻습니까? 조금 더 develop 된 것이 personal management, PM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매니지먼트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인간에 대한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한 관리다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원시적 관리는 이제 인간적인 관리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조직에 우리가 뭐 필요한 거 있잖아요. 누구든 필요 없이 어떤 양의 어떤 사람들을 리크루팅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경우 그죠? 뭐 단순하거나 그냥 뭐 누구든 갈 게 없이 뭐 사람만 있으면 인원만 채우면 되는 이런 리크루팅은 그거는 굉장히 프리미티브한 퍼스널 하진 않죠. 프리미티브하다. 굉장히 원시적이다. 그죠? 아주 기초적이다.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람에 대한 중요성들이 강조가 되면서 우리는 퍼스널 매니지먼트, PM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디벨롭이 된 것이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인사관리에서 인적 자원이다 이런 표현, human resources라는 이런 단계로 이것은 우리가 resources라는 이야기라는 것은 결국은 자원이다. 자원은 결국 뭡니까?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3요소 중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노동, 자본, 그죠? 토지 이게 이제 생산의 필수 자본인 필수 요소인데요. 이럴 때 이때 이제 이 자원으로서의 인간 꼭 자원이라는 것은 뭔가 이 적절한 어떤 사람이 없다면은 어떤 아웃풋이 없는 그죠? 그런 단계에서의 중요성.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Human Resource Management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 뭐냐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우리가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다. 그래서 SHRM이다.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다. 전략적이란 것은 뭐냐? 전략적이란 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에 있는 어떤 인적 자원을 내부화하거나 또는 제휴하거나, 그죠? 서로 간에 어떻게 합니까? 수직적인 통합을 하거나 또는 뭐 다각적인 멀티한 통합을 하냐, 버리컬한 통합을 하거나, 그죠? 또는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합쳐지는 팀을 합치는 그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그죠? 전략적인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대로 인적 자원을 자기들의 인적 자원이 아니면은 타인들의 인적 자원, 즉 다른 조직의 인적 자원과 서로 공유하는 형태를 우리가 Strategic Human Resources Management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분류로 국내 학자들 중에는 또 이러한 분류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러한 분류를 따라서 인적 자원 관리가 디벨롭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 관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원시적 인사관리, 즉 프리미티브에서 퍼스널 매니지먼트로 바뀌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예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자, 원시적 인사관리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프리미티브 퍼스널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인사관리의 각 기능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프리미티브다 이렇게 돼. 인사부서가 없고 인사부서라는 것 자체가 없고요. 자, 인사관리와 관련된 규정이나 절차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담당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 방법과 내용이 쉽게 바뀌고 체계적인 인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시적인 인사 단계라고 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입니까? 창업 후에, 그죠? 이제 몇 년이 지나고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 증가하면, 이제 기업은 이제 채용 절차를 체계화하고 임금 절차도 갖추게 되는데, 그죠?
그 이제 이러한 단계가 오기 전, 이러한 단계를 우리가 인사관리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한 단계가 오기 전에 처음에는 뭐 정신없죠. 그러면 보고 필요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데리고 하다가 그 사람이 그냥 나가버리면 그냥 그만이고, 또 뭐 그 사람이 뭐 나가려 그러면 월급 좀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상황에 맞게 어떤 원칙이나 체계나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관리와 관련된 규정이나 절차도 없습니다. 그냥 보통 이때가 이제 사람 없다 그러면 사장님이 뭐 보고 있다. 너 우리 회사 와. 그 다음에 상무가 밖에 있다가 또 뭐 너 회사 와. 뭐 친구 데리고 오고, 뭐 우리 친구 데리고 와서 사장님 여기 우리 저희 친구인데 뭐 좀 이렇게 같이 좀 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고 또 그럼 괜찮아 해. 뭐 하고 싶으면 해. 이런 단계죠. 그죠? 처음 단계는 다 이런 단계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기업이 창업 후 몇 년이 지나고 기업구멍 어느 정도 증가하면은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서로 간에 불평이 생기는 거죠. 나는 그렇게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갑자기 와서 저런 대우를 받지? 또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은 왜 뭐 그런 식으로 반대로 항상 상대적으로 보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이제 합리성을 가질 수 없게 되면 결국은 일하는 사람의 의욕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여러 가지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됐죠. 그럼 당연히 뭡니까? 시스템을 정리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시스템을 어느 정도 형성하는 단계를 Personal Management, 즉 인사관리 단계라고 한다. 그죠? 인사관리 단계라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Personal Management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과정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인사관리 단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인사관리 단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다음 그런데 이제 이런 기능에는 기능들이 독립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죠? 뭐냐면 이제 인사관리를 하지만, 그죠? 그렇지만 이것이 각각이 독립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리크루팅 따로, 교육 따로,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 훈련 따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이 적재적소에 리크루팅 해오면 리크루팅 한 사람들을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연계가 서로 돼야 되는데, 이 단계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뽑는 사람의 나름대로 뽑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뽑아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어떤 배치나 이런 거 관계없이 이렇게 좀 엇박자로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죠?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게 그 인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치가 안 되겠죠. 그죠?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에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어떤 분야를 뽑고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훈련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걸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거기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어떤 부분에 또 투여하고 뭐 이런 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냥 교육은 교육대로, 그 다음에 리크루팅은 리크루트대로, 그죠?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그죠? 또 평가는 평가대로, 그죠? 평가는 평가대로, 뭐 이런 식으로 배치는 또 배치대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따로따로 엇박자로 이제 시스템화되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 일단 퍼스널 매니지먼트 단계에서는 그런 단계까지는 업데이트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단계까지는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관리에서 그 다음 어떤 단계로 간다 했죠? 인사관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인사관리에서 인적 자원관리로 변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가 들어갔죠. 자원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자원이란 말. 그죠? 인적 자원이란 말에서 자원이란 말이 들어갔죠. 자원이란 말. 그죠? 자원이란 resources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resources. 그죠? 그러면 이 자원이란 말의 의미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죠? 자원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한 거죠. 자원이란 말의 의미.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원이란 그럼 왜 그럼 이 사람들은 자원이라고 하는가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서 그 자원이란 말이 들어갔죠, 그죠? 자원이란 말이 들어갔다, 그죠? 그래서 이 자원이란 말이 이제 휴먼 퍼스널 매니지먼트에서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로, 그죠? 자원이란 말이 들어갔는데요. 80년대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를 지나면서 기업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그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그죠? 인재들을 뽑으려고 이제 이러한 시스템들이, 인적 관리에 대한 시스템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확대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세부 기능들이 이것을 뭐 따로따로 리크루팅, 뭐 교육, 훈련, 평가 이런 걸 전부 다 따로따로 배치 뭐 이런 거 그 할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통합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사관리적인, 퍼스널한적인, 어떤 퍼스널 매니지먼트, 즉 어떤 한 개개의 어떤 이러한 그 매니지먼트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이 인적 자원관리적인 그 어떤 효율적인 인적 자원관리적인 어떤 단계로 변천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퍼스널 매니지먼트에서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된 요인은요. 이제 조직 내에서 인적 요소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어떻게 됐습니까? 인식이 된 거죠.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거다. 사람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는 것과 배치하는 것, 그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조직들이. 그죠?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퍼스널 매니지먼트에서 아니라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차원에서 종합된 차원에서의 어떤 휴먼 리소시스 차원에서의 매니지먼트가 이제 매니지먼트로 발전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다. 이렇게 이 차원으로 일단 그죠? 갔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하나 간 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는 거예요. 전략적이다라는 말, 전략적이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스트래티직이라다, 스트래티직 전략적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따가지고 SHRM, 즉 스트래티직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거죠.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기업의 경쟁력, 그 다음에 경쟁력으로 인한 경쟁 우위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경쟁력과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우리가 그 전략 경영과 경쟁 우위다 할 때, 그죠? 결국 그 이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경영을 우리가 전략 경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비교 우위의 원천으로서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어떤 조직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일깨워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보통 이제 선진 기업을 중심으로, 그죠? 기업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인적 자원 관리를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랬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으로써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로 인적 자원 관리에서 스트래티직이란 말이 붙게 되는 거죠. 스트래티직이란 말이 우리가 합성된 거죠. 그죠? 합성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란 것이 기능별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그다음에 이제 또 협의의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창의적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선진 기업들은 보면은 인적 자원 관리를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을 시작했는데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 개선을 통해 우리가 그 기업이 굉장히 초우량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죠? 혁신적인 인사 관리, 인사 자원, 즉 혁신적인 인적 자원 관리 도입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제 절실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럼 결국은 뭐냐? 인적 자원 관리는 경영 전략을 결정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죠. 결국은 어떤 경영 전략이란 것은 외부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위 하는 경쟁 우위를 이야기하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떠한 내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외부의 환경과 내부의 어떤 분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외부의 환경에서는 외부에 지금 출현하고 있는 리스크, 또는 외부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극복하고 얻을 수 있는 opportunity, 그죠? 도전과 기회가 있죠. 그럼 이 도전과 기회를 극복하고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자원들, 내부의 자원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internal resources, 내부의 자원들이 과연 어떤 상태냐 이거죠. 그 내부의 자원 중에 바로 인적 자원이 포함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자원 중에 그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포함이 된 거죠. 이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로서 서서히 인적 자원 관리에서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 자원 관리의 전략적인 역할을 강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일부 기업들은 인적 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부사장을 선임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직의 어떤 위상을 격상시킨 거죠. 격상시킨 거다. 우리가 보통 정부 조직에 보면은 중요한 부분은 뭐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 격으로, 그죠? 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죠? 중요한 부분의 어떤 위상을 높여주고 또 통합적인 어떤 매니지먼트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포지션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그죠?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거죠. 그죠? 그와 같은 이제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의 전략적 접근은 인적 자원 관리를 과거와 같이 이제 미시적, 뭐 개별적인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들이 아주 프리미티브하나 또는 퍼스널 이게 아니고, 그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하고 마크로하고 시스템매틱하고 시스템적이고 그다음 스트래티직하는 면에서 이제 바라본 거죠. 그죠? 거시적이고 그다음에 시스템적이고 그다음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바라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인적 자원을 이 시스템을 형성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품질,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성과에, 그죠?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이제 사업 전략을 실행하는데 인적 자원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예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자회사가, 어떤 전자회사가 있다 합시다. 어떤 전자 제품을 파는 회사가,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으로 영역을 확정한다.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 그죠?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으로 영역을 확정한다고 만약 가정한다면은, 그죠?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조직 내, 조직 외의 환경 분석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략 경영에서 나오는 아주 기초적인 거죠. 자, 조직 내외의 환경 분석은 뭐예요? 우리 조직에
조직 밖에는 이런 경쟁자들이 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싶다. 그냥 전자회사에서 닷컴으로 가고 싶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인터넷, 그죠? 사업으로,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려고 한다. 근데 밖에 보니까 이런 어떤 우리 그 컴피티터들이 있고, 이러한 컴피티터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도의 어떤 수준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딱 이제, 그리고 외부 환경을 파악하고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내부의 어떤 뭡니까? 어나리시스, 내부의 어떤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명을 더 이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을 더 영입을 해야 되겠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격상을 시켜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이제 전략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인터넷 사업과 현재 조직 내부 역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적인 리소시스를 이야기해요. 그걸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약점과 강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것입니다. 그죠? weakness, strength 뭐 이런 거 그죠? 파악을 하겠죠? 또한 이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기회, opportunity와 또한 그에 대한 손실, 도전, 그죠? 이런 것들도 위험, 그죠? 리스크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현재의 어떤 인적 자원이 인터넷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정보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면 어떤 분야에 몇 명을 갖다가 우리가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게 다 나와야 되겠죠. 외부에서 확충해야 된다. 그죠? 아니면 내부에서 충원할 것인가, 교육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건 필요하다. 그죠? 자,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결국은 이런 것이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발전된 형태가 바로 전략적인 인적 자원 관리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갖다가 한번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정리를 한번 하면은, 그죠? 자, 전략적 인적 자원과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쭉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죠? 했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해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요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그죠? 자, 그럼 여기 와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면, 자, 여기 이제 보면은요, 자, 우리가 primitive 한 경우죠. primitive 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personal, 여기는 이제 personal 한 경우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primitive 한 경우고, 그죠? primitive 한 경우고, 요거는 굉장히 이제 personal. 그 다음에 요거는 human resource management가 되고, 요거는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종합을 해봅니다. 우리가 원시적인 것들은요, 어떤 인사관리의 각 기능들이 제도화되지 못한 상태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인사 담당자의 판단. 인사 담당자라는 것은 뭐 그냥 뭐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상무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시시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그죠?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을 모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죠.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시시각각 그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해서 좌우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사 기능들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거나, 그죠? 존재하지 않거나, 대부분, 기능이 갖추어졌더라도, 그죠? 또 이것도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나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런 상태다. 아까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제, 종합 인적 사항 등 기록과,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뭐 이런 부분들까지는 자, 그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인사부서 역할 보면은요,
조금 더 봐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종업원의 인적사항 등 기록과 문서 보관 관리 정도. 그죠? 기본적인 종업원의 태도와 행위.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느 정도 보상을 지급하는 거. 성과에 대해서. 뭐, 요 정도. 그죠? 뭐, 그것도 뭐, 성과라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장이 봐서 좀 열심히 한다. 뭐, 그러다면 이제 뭡니까? 조금 뭐 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준이 있는 게, 기준 자체가 없다. 어떤 체계화된 어떤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인사분서의 역할이라고 해봐야, 이제 저런 정도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넘어간 인사관리적인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인사관리적인 차원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오면은 요거는 이제 퍼스널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퍼스널 매니지먼트가 되기 때문에 요때는 인사관리가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이 기능별, 우리 기능이라는 것은 뭐 인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크루팅이 있고, 또 훈련이 있고, 평가가 있고, 배치가 있고, 뭐 많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상이 있고, 그죠? 이런 이제 기능별 조정은 아직은 미비한 상태다. 기능별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죠? 그래서 각 기능이 분리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그 부서 간에 뭐 서로 막 그냥 배척하고 아니면 부서 간에 서로 파워 게임을 하고, 그죠? 뭐 그런 경우 흔히 보죠. 우리가 우리 부서인데 왜 너희들이 간섭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통합되어 있지는 않다. 전략적으로 뭉쳐져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각 기능이 분리되어 있고, 그죠? 기능별 제도화로 인사 담당자에 관계없이, 요때는 이제 일단은 일관성은 유지한다. 뭐가 있기 때문에? 인사 관리가 나름대로 정리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능별로 시스템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관리자가 누가 오든 간에 위하고 달리, 프리미티브하고 달리는, 프리미티브는 뭐 사장님이 보는 관점, 상무님이 보는 관점, 과장이 보는 관점, 뭐 다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뭐 뒤죽박죽 어떤 기준, 일관된 기준이 없죠. 근데 이것은 인사 관리 단계에서는 적어도 인사 담당자의 관계없이 일관성은 유지된다. 인사 정책 자체가. 그죠? 어떤 규칙이나 제도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단계를 우리가 인사 관리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인적 자원 관리다. 말 그대로. 인적 자원 관리다. 이런 이야기는, 각 기능이 조정되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각 기능이 조정되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조직의 전략이나 목표에 그러니까 조화는 이루는데 전략적인 목표에는 아직은 서로 코퍼레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 조직이 조화는 이루는데 전략적인 목표에는 아직은 전략적인 목표란 것은 외부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로 우리가 그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 전략 경영이죠. 그죠? 전사적 전략이죠.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로 우리가 전환을 한다. 아니면 확장을 한다. 내지는 전환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리크루팅하고 훈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걸 전체적인 의미에서 전략을 짜는 것. 이러한 부분까지는 아직은 안 돼 있다. 그죠? 아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하는 어떤 조직의 시스템에서는 조금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유기적으로 서로 간이 교육하고 그 다음에 리크루팅하고 훈련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 평가하고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움직이는데 전략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미비하다. 그죠? 그렇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인사부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독립되어서 독립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죠. 인사부서는. 그죠? 독립성을 가지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는 것과 같이 아까 나왔었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그죠? 그 다음에 기능별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는요, 기능별 전략적 인적 자원, 그죠? 그 다음에 협의의 전략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창의적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능적 전략적, 기능별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뭐냐? 개별 인사 기능들, 예를 들어서 채용 평가, 그죠? 임금, 인상 기능들입니다. 자, 이러한 개별 인사 기능들이 조직 전략 및 목표의 적합성을 갖는, 그죠? 그게 맞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능별 전략적 접근들 간의 상호 조정이, 요거는 이제 단점으로는 아직은 미비하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특징,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 전략적 인적 관련, 기능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요 인사관리에 기능이 있다 했죠? 채용, 평가, 임금, 배치, 뭐 많습니다. 훈련,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이 조직 전략 및 목표에, 그죠? 요것도 이제 조직의 전략 또는 목표에 적합성을 갖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에 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그럼 거기에 맞게 서로가 유기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리크루팅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이 사람을 어떻게 배치시키고, 이런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조금 이제 좀 포커스를 여러분들 둬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요런 것.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한 인사부서의 역할은 뭐냐. 개별 인사 기능별로, 인사 기능은 채용평가 요 부서별로, 그렇죠? 벤치마켓 등을 통한 혁신을 하는 거죠. 뭐, 다른 부분인데, 다른 조직의 어떤 잘된 점들을 벤치마킹해서 혁신하고, 그죠? 그 다음에, 채용 전략, 임금 전략, 경력 관리, 전략 등이 존재합니다. 그죠? 인사관리. 왜? 그게 어떻게 채용할 것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채용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임금은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이고, 경력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그죠? 이러한 것들의 어떤, 경력 관리를 위해서 이 사람에게는 교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배치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지는 어떤, 노동자로서 이제 이게 디벨롭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기능별 전략적 접근들 간의 어떻게 됩니까? 상호 조정이 좀 미비한 그런 것들은 있다. 왜냐하면 좀 배타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상호 조정이 좀 서로의 권한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상호 조정이 좀 배타적일 수가 있다. 그죠?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 앞에 있는 여기 보면은 기능별, 그죠? 기능별 요런 기능별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어떤 그 부분과 비교되는 또 다른 한 분야는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중에 협의의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의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의 전략이나 목표의 적합성을 갖고 인적 자원을 관리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쟁의 확보를 유지하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 자, 보세요. 조직 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 인사 정책을 실행합니다. 그죠? 인사부처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인사 담당 인원, 인사에 대해서 이제 하는 이제 부사장 등이 존재한다. 아주 이제 전문화시켜서 격상화시킨 거죠. 그죠? 협의의 어떤 전략적인 인사 지원. 그렇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데, 조직 우위 확보를 유지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은 아직은 못한다.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외부의 환경에 항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리크루팅하고 훈련하고 교육 경력을 관리하고 경쟁력을 갖게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까지는 아직은 이렇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까지는 아직은 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보면은 그러면 창의적 인적 자원 관리가 있습니다. 그죠? 창의적 인적 자원 관리는 자, 경쟁 우위 확보 유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두가 사람이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을 하고 지식 창출을 공유하는 그죠? 문화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인이 어떤 아까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 뭡니까? 개인의 어떤 개인이 이제 뭡니까?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경력 관리라든지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그죠? 여기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어떤 뭡니까?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이렇게 공유 문화, 지식을 공유하는, 지식을 창출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이러한 문화를 갖다가 개발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어떤 비전 구축을 갖다가 인사체에서는 주도하는,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창의적 인적 자원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조직 경쟁 우위 확보와 유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에서 창의적 인적 관리에서는 조직 내부 자원인 사람과 인적 자원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파악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학습시키고 지식을 창출시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창의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크리에이티비티, 즉 창의성을 강조. 그래서 창의적인 인간, 뭔가를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창의할 수 있는, 그죠? 창의해서 제안할 수 있는.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바로 전략적 인적 관리. 이러한 창의적인 인재, 휴먼 리소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외부 환경에 대항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내부의 어떤 역량을 갖다가 이끌어주는 그러한 리소스가 된다, 자원이 된다, 인적 자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이러한 관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자, 기능별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이제 중요한 단계는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부분에 왔다는 거죠. 협의의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창의적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기능적 인적 자원 관리는 아까도 했다시피, 그죠? 이게 이제 인적 자원 관리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보다는, 그죠? 각 기능별로 접근을 시도하는 것, 그죠? 이것을 이제 기능별 인적 자원 관리라 한다. 기능별로, 그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아까 뭐랬습니까? 기능 간 통합은 없습니다, 그죠? 알았지만은요. 그렇지만 각 기능과 조직 간의 연계를 이루어서 전략적인 선발, 전략적 인상 고과, 전략적 임금 관리 등을 이제 행하는 그러한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란 것은 인사 기능들 간의 조정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통합도 합니다. 인사 기능들 간에. 그죠? 통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 기능이 조직의 목표와 전략에 연계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인사 기능이 조직의 어떤 조직의 전략과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연계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죠, 그죠? 연계하는 노력까지를 포함하는 형태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뭐냐?
인사 기능은 조직 전략의 그냥 하위 개념이다. 아직은 하위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조직 전략이 수립되면은 그에 적합한 인사 자원을 수행하는 그 단계다. 아직은 뭐냐? 아직 아까 얘기했죠. 아직은 그냥 하위 개념이다. 협의의 전략적 인적 관리라는 것은 조직과 조직의 목표와 목표에 맞게 인적 자원 관리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어떤 거냐면은 조직의 어떤 목표가 정해졌을 때 거기에 맞게 인적 자원 관리를 한다. 조직의 목표 하위에 있다. 어떤 조직의 목표의 하위에 있다. 아직은 어떤 선두적으로 나서서 제시하고 그것을 갖다가 조직의 목표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조직의 목표의 하위에서 아직은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그런 이제 정도의 수준을 이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창의적이라는 표현은 없죠. 크리에이티비티는 없습니다. 창의적이지 않고 그냥 팔로우 하는 거죠. 팔로우 하는 거죠. 조직의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에 맞게 팔로우 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팔로우 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창의적이다라는 표현은 이제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에 창의적 인적 자원 관리 단계에 가면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의적 인적 관리는 자 오히려 내부 자원이 그죠? 내부 자원으로서 이런 거죠. 야, 우리가 이런 자원이 있다. 이런 자원이 있으니까 자 앞의 단계 협의적 전략의 인적 자원 관계는 요런 지금 우리가 목표가 필요한데 여기에 맞게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어떻게 뽑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전 부서 간의 통합이 이루어져서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건 맞는데 결국은 조직이 어떤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사관리의 우리가 거기에서 전략적으로 팔로우를 하는 그런 경우죠. 그런데 이제 창의적 인적 자원 관리는 야, 우리 조직에 이런 인원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인원들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스스로가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역으로 내부의 자원을 가지고 외부의 목표를 정해버리는 조직의 목표를 정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하기엔 창의적 인적 자원 관리다. 우리는 이렇게 줘봐라. 저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딱 조화를 이루면은 이런 비즈니스는 우리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부 자원이 이제 출발이 돼 가서 조직의 목표나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기현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창의적 인적 관리가 즉 이제 조직이 학습 조직화가 되도록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그죠? 그 다음에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고 활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뭡니까? 뭔가를 할 수가 있죠. 맞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창의성을 가지게 한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지식을 창출하고 그 창출된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을 제도화, 시스템하게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것은 창의성이 100% 발현돼서 조직의 목표를 내부의 어떤 자원들이 조직의 목표를 갖다가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능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그죠? 그런 거죠. 그런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인사부서는 조직이 지속적인 자기갱신적인 과정을 지나도록 자기갱신적, 그리고 자기 스스로 발전, 어떤 허물을 벗고 어떤 그 수동적인 어떤 그런 자원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원으로서 지식을 창출하고 그 창출된 지식을 공유하고 다시 뭡니까? 활용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아주 창조적인, 그죠? 창조적인 이제 인재를 갖다가 개발하게 만드는 이것을 이제 자기갱신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것을 끊임없이 조직이 그러한 지속적인 자기갱신적인 과정을 행할 수 있도록 스포팅 해주는 것. 그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창의적 인적 자원 관리의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다음 단계를 한번 보면요. 자,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 관리의 어떤 요거는 이제 설명 쭉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죠? 그죠? 그래서 협의적 창의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과거와 이제 현재를 한번 봅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인적 자원 관리 흐름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크게 두 개의 이제 1987년에 이제 민주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죠? 민주화 선언에 있은 그 이전과 이후의 변화고요. 그 다음에 1999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요 사건들, 이 두 개의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87년 6.29 민주화 선언 이전에는 그죠?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 관리 방식은 연공주의였다. 연공주의. 그죠? 연공주의였다. 그죠? 그 다음에 이때는 기업 간의 인사 시스템 차이가 뚜렷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기업 간의 특색이 있는 게 아니죠. 기업의 규모나 기업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그죠? 그러면 어떤 거냐면 뭐 직원의 급여는 근속 연수에 따라서 그죠? 매년 일정액씩 이제 인상되는 호봉제로 했죠. 그죠? 호봉제로 이제 이렇게 돼 있었고 그죠? 이랬다.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돼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좀 그런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이제 보면요. 뭐 호봉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차등은 없었습니다. 이때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진도 뭐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는 필요 없고 얼마만큼 근속했다는 게 성실하다. 성실이 최고다. 이런 거죠. 성실하면 최고다. 성실한 사람이 최고다. 막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 최고고 불평불만하고 뭐 이런 뭐 자기 뭐 조직 내에서 개인 행동하고 이런 놈은 좀 억수로 뭐 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였죠. 그죠? 없었다. 그래서 이제 뭐 능력에 따른 뭐 이렇게 차별적인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거 또는 성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었고요. 성진도 거의 근속 연수에 따라서 즉 임금과 성진이 근무 연속에 따라서 그죠? 근무 연속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대신에 이제 고용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1987년대 보면 이제 우리가 종신 직장, 즉 일본을 갖다 좋은 샘플로 막 들었죠. 일본은 한번 들어가면 주대까지 일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이제 정년제는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정년제 보장을 이제 가장 큰 이제 사실은 그 어드밴티지로 봤죠, 그죠? 정년제 그때는 예를 들어 지금까지 연금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정년 때까지 이제 퇴직금을 받았지요, 그죠? 정년 때까지 이렇게 가는 거, 그죠? 그 다음, 이제, 그렇게 했죠, 그죠? 회사가 이제 있으면은, 해고는 없었고요. 인사평가는 있었지만, 형식적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선임자가 좋은 인사평가를 받고 올라가고, 뭐, 그렇죠. 선임자가 받아야지, 뭐, 당연히 그거는,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근속수를 많이 한 사람을 이제 승진을 시켜야 되면, 당연히, 선임자가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어쩌면 그때가 오히려 더 낭만이 있고 인간성이 더 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아래 없이 그냥 받으려고 하니까 서로 간에 갈등하고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때는 이제 그러지는 이제 않았다. 적어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87년에 6.29 민주화 선언 이후에 노사 자율주의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사 자율주의라는 것은 노사 분규를 이제 노동권이 굉장히
향상되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사 자율주의란 것은 국가가 간섭을 갖다가 적게 하고 결국은 사측과 노측이 알아서 협의해 가지고 너희 회사에서 어떤 여러 가지 임금이라든지 성질이나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국가가 뭐 어떻게 들어가서 간섭하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노동 분쟁이 일어나면 국가가 가가지고 개인 사기업에서 일어나는 그걸 갖다가 가서 국가가 가서 그냥 이렇게 간섭하고 뭐 끌고 가고 뭐 이랬습니다. 너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일 열심히 안 하고 왜 그러냐, 그죠? 공무원도 아닌데 막 그냥 그렇게 끌고 갔죠. 자, 근데 이제 6.29 선언 이후에는 국가의 간섭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야 니네들끼리 해라. 뭐 사측과 노측이 알아서 해야지. 너희들 회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됐죠. 그러니까 이제 노사분구가 그전보다 노동권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되니까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임금이 빠르게 상승이 됐죠. 그죠? 그래서 87년에서 97년까지 IMF 있을 때까지 우리나라 그 당시에 연평균 임금 상승률이 한 17%, 굉장히 빨리 올라가. 연평균 17%, 지금 10년 사이에는 200%가 오르는 거죠. 그런 이제 획기적인 됐죠. 그죠? 그래 따라서 기업들이 이거 임금이 너무 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동 비용이 싼 중국과 동남아로 생산 기지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노? 취직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인적 자원 관리에서는 그다음 신인사제도를 도입해야 되죠. 그죠? 그럼 왜냐? 지금까지는 뭐 그런 거 없었죠. 성과급이고 뭐 없고 그냥 그거 하면은 그거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성과에 따라서,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인사제도가 앞전하고는 틀리게, 그죠? 1987년 이전하고는 틀리게 도입이 되었다는 거죠. 도입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신인사제도 도입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성과주의, 능력주의를 도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연공주의, 아까 연공주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연공주의는 연속적으로 일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죠. 그죠? 연속적으로 일한 사람, 오래 일한 사람. 그죠? 그것을 이제 연공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걸 이제 보완하게 되었다. 근데 우리가 1987년 이후에 97년 동안, 10년 동안, IMF가 발의한 10년 동안에 성과주의가 확실하게 정착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그죠? 뭐, 기업들이 이제 노력해가지고, 이제 1997년, 즉, IMF 이후, 경제위기 이후에 점차 그 효과가 나타나서 지금은 이제 성과주의까지 연결되고, 지금은 성과주의가 거의 이제 일반화되어 있죠. 성과주의가 이제 연결되고 있다. 그죠? 그러나 아직도 몇몇 기업들, 특히 이제 공사 같은, 심지어 공사 같은 데도 보면은 이 성과주의가 이게 지금 아주 전근대적인 인사 고과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인사를 갖다가 어떤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의 어떤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그런 회사들,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프리미티브 매니지먼트란 것이 어떤 인사가 어떤 조직이 생성되고 초기에 발생하는 겁니다. 초기에는 아무 원칙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초기에는 보통 가면 어떤 초기에 어떤 시작하는 기업들은 작은 기업들인데 어떤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업들이죠. 규모는 크지만 인사고과 시스템은 전혀 안 돼 있고, 도입하려는 인사고과 시스템에 대한 의식이 없는 이런 CEO들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그는 구멍가게식 그런 인사고과를 갖다가 도입하는 이러한 조직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정말 좀 놀랍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예들은 나중에 한번 보고, 자, 어쨌든 간에 1987년에서 1997년 IMF 동안에는 사실 성과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때는 이제 노동권, 즉 노사 자율이 굉장히 풀렸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노사 자율주의가 허용되면서 굉장히 풀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과급은 IMF 이후에 이제 성과급 제도가 서서히 정착되기 시작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아니고 이제 이후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997년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개인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 인상하는 소위 한 연봉제를 도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정한 연봉제 운영을 위해서 결국은 뭡니까? 성과평가제. 연봉제라는 것은 결국 성과를 얼마나 많이 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연봉이 틀려지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연봉제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나갔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1987년 6.29 민주화 선언 때까지는 연공주의다. 연공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근무 연한에 따라서 어떤 그걸 주는 거죠.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무 경력을 중심했고 호봉제입니다. 그래서 뭐 1호봉, 2호봉 1년 됐고 근무연 1년, 2년, 3년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이제 인크리스 되는 이제 라이즈업 되죠. 그러니까 이제 라이징 되는 거 그죠? 셀러 라이징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요.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계층적인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정기 성지가 성격. 그러니까 이제 연봉이 많은 사람이 차례차례로 성격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직급 중심으로 되는 거고요. 그죠? 직급 중심으로 무슨 직급은 뭐 얼마 월급 얼마 호봉 얼마면 얼마 더 주고 뭐 이거 딱딱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거죠. 그냥 딱 저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 월급이 얼마라는 것을 딱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저 사람 월급 얼마다 그거 다 압니다. 그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것은 이제 직위나 직급이나 직책이 일치되는 거죠. 그 연봉에 따라서 그 연공에 따라서 그죠? 그게 이제 딱 일치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IMF 전까지 그죠? 즉 여기에서 이제 1987년 6.29에서 노사 자율주의를 선언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노동권이 커지고 노사 분쟁이 많아지면서 결국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한 연 10년 차에 매년 17%의 상승률이 있었다. 엄청나죠? 10년이면 17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올라간 거죠. 그죠? 그때 이제 그랬다니까 이제 이때 이제 뭡니까? 그 많은 기업들이 임금 견디다 못해서 임금이 싼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이때는 이제 연공주의가 서서히 없어지고 능력주의, 그러니까 뭐 능력 중심. 자, 그다음에 이제 성진과 성격도 차등을 주고 이제 인사도 발탁하고 직급 정형제, 그죠? 그다음에 직급이 파괴되고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직급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직급 올라갔는데도 승진을 못하면은 그것을 이제 나가야죠. 나가야 되고 성과 위주로 간다는 거죠. 직급이 또 파괴되죠. 그러다 왜 직급이 파괴됩니까? 성과가 높은 사람 위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페이도 어떻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공주의에 의해서 자기가 능력이 많고 뭐 이러면은 페이도 직급은 낮지만 더 많이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이런 직급이 파괴되니까 부하고 과 이런 하나의 어떤 하이아르키가 폐지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부장이 있어야 되고 직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팀으로 해가지고 그 팀에서 성과가 좋은 사람들, 그죠? 그 팀에서 성과가 좋은 사람들, 이런 성과가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뭐 팀장이라는 체제가 있긴 하지만 뭐 거의 동등한, 그죠? 직급의 어떤 개념보다는 하나의 어떤 전달 의사로서 뭐 이렇게 전달자의 역할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급과 직책을 갖다가 분리한 바로 그 말입니다, 그죠? 뭐 직급이 있다 해가서 이 사람이 뭐 많은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IMF 전까지 이렇게 가다가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반 이후에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결국은 이제 호봉제는 완전히 폐지되고요.
그다음에 연봉제 도입되고 인센티브제 도입되죠. 인센티브는 자기가 한 능력에 따라서 돈을 이제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성과 평가제, 결국은 이제 이게 인센티브 제도죠. 그다음에 BSD가 도입되고요. 그다음에 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구조 조정을 하고 뭐 안 되면 그냥 구조 조정 해버리고, 그다음에 고용의 유연성을 고용의 유연성이란 것은 뭐냐면 고용을 능력 없는 사람은 중간에 드랍 시키는 거, 그죠? 그냥 퇴직시키거나 명예퇴직시키는 거, 이걸 갖다 유연성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연성이다. 좋은 말은 유연성이고 조금 나쁜 말은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불필요한 인원들은 중간에 도태시켜버리는 거죠. 이러한 것들로 진척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우리가 이제 시스템, 인사 시스템의 그렇게 주요 인력 자원의 관리의 어떤 변천사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의 과거 현재를 봤을 때 이러한 이제 변천사가 있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의해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 흐름을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제 성과주의에 대한 반성, 성과주의 인사 도입에 따른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성과주의란 것이 결국 1990년 중반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이제 성과주의가 한국 인사제도에 정착이 되었죠. 아까 이야기했죠. 조금 전에 우리가 표로 봤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연봉제를 도입한 기업이 경제위기 이전에는 1996년에는 1997년에 경제위기가 왔으니까요. 1.6%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결국은 결국 한 20년 후인, 그죠? 20년 후인 2007년에는 거의 절반가량이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절반가량인 52.5%가량이 뭐냐면 성과급 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하는 경영성과 배분제를 도입한 경우도 한 30%. 경영성과 제도라는 것은 경영에서 자기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갖다가 달성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배분해 주는 거죠. 그죠? 그 목표, 자기 회사의 이득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배분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성과 제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경영성과 제도를 배분한 것도 그래서 2005년부터 거의 30%나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20년 됐는데 거의 50배 가까이, 그죠? 1.6%에서 IMF 전, 그 다음에 20년이 지난 2007년에 52.5%, 그 다음에 여기 이 중에서도 경영성과 배분제를 도입한 것은 약 30%, 2005년부터, 그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성과 제도로 이제 치닫고 있었죠, 그죠? 근데 경제위기 이후에 1997년 이후에 약 15년간 정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인사 시스템은 재무 성과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과 어떤 통제 위주의 인력 관리다. 그죠? 그래서 과정보다는 결과를 추구했다는 거죠. 과정보다는 결과를 추구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성과에 연동한 보상, 차별화 이거죠. 이게 이제 이것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제위기 이후에는 우리가 경제위기에 이제 혼쭐이 났으니까 결국 우리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아버지가 실직을 했잖아. 실직을 해가지고 아니면 아버지가 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크랩션이 왔다고 합시다. 돈에 너무 이제 고생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보이는 게 뭐겠습니까? 뭐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돈 벌어오는 것이 최고의 어떤 공이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면은 무조건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돈을 벌어온다면은 어떻게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공을 인정해 주는 거. 거기에 대해서 공을 인정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배분을 해 주는 거.
이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손익을 추구하고, 그죠? 손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보다는 돈을 벌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통제를 해야 되죠. 그냥 나누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을, 야,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려면은 무거운 걸 하나 들려고 한다. 그러면, 야, 알아서 좀 한번 들어봐. 이렇게 그 무거운 게 들립니까? 안 들리죠? 다들 모여! 이렇게 하죠. 다들 모여! 자, 들어봐, 밀어봐, 당겨봐! 이런 식으로. 그게 결국 뭡니까? 통제 위주죠. 통제 위주. 통제 위주의 인력 관리다. 그 다음에 어떤, 수단보다는 돈을 벌는 목적만, 결과만 좋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한 결과에 따른 차별적인, 그러면 결과, 그러면 저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가지고 어떻든 이루어내니까 나보다 더 많이 받아가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상의 차별화를 두는 거죠. 금전적 보상. 그죠? 성과에 연동한.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까지? IMF 이후에 15년 동안. 이러한 성과급이,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성과급이, 그죠? 성과급 제도가 정착이 됐죠. 그죠? 이럴 때 아주 이런 것으로 이제 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런 성과급을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동기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능력이 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그죠? 그 다음에 결국은 뭡니까?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뭡니까? 회사의 재무 상태가 좋아지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롱텀이 없다는 거지. 이것이 이제 단기 성과에 집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성과만 내면 되니까 부서 간의 협력이 없고, 그죠? 부서 간의 협력이 있으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성과에 대한 과실을 나누어야 되니까. 서로 간에 뭡니까? 배타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공유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평가를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평가가 결국 자기들의 어떤, 임금과 직결되니까 그 평가를 부정하고 서로 간에 불신을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팽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 간 협력이 저하되고, 불신이 저하되고, 조직의 불신이. 그 다음에 단기적인 성과, 그 성과라는 것이 롱텀으로 하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의 목표 설정에 대한, 효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단기적인 목표를 두고, 경쟁을 붙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란 것이,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런 기술 개발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 경쟁력이 지금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기술 경쟁이 떨어진 주된 이유가 그겁니다. 뭐냐? 자, 원천 기술이 없는 거예요. 원천. 기초과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초과학 성과주의 해가지고 당장 6개월 후에 성과를 내라는데 무슨 기초과학을 찾습니까? 만들어 놓은 거 가져와가지고 응용해가지고 어떻게 프로핏을 내는 수밖에 없죠. 그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졌을 때는 그걸 승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직 간에 불신이 일어나고, 그죠? 그러니까 조직 간에 협업이 없으니까 결국 그 조직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과에 대한 집착이, 즉 재정적인 어떤 효과를 더 단기간에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서 오히려 더 이러한 현상들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대기업보다는. 대기업은 나름대로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본적인 임금이라든지 이것이 중소기업보다는 높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집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좀 면에서 좀 그런 것도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인적 자원 면에서도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그냥 치열하게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러한 부작용들이 억수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작용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 그죠? 그래서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 그죠?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CEO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성과주의 인사가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 기업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이렇게 가져오는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가 뭐 자율적으로 가져온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도 안 되고요. 이것은 다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벤치마크 하거나 아니면 롤 모델로 해가지고 가지고 온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그것을 롤 모델을 한 이런 미국과 일본 기업들도
이런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러한 성과주의 문제점들을 기존의 기업들은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과주의로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선진국의 기업들은.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이제 전통적인 직무 중심 인사의 경직성을 이제 타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일본 기업들은 성과주의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요, 인사제도 전반의 기준이 이제 뭐냐면 직무 중심입니다. 미국은 직무 중심인데, 거기에다가 역량의 개념을 추가, 직무 중심 플러스 거기에다가 자기 능력, 역량, 그죠? 역량을 추가해서 제도를 유연하게, 그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보다는 역량 중심이 지금 돼 있죠. 그죠? 직무 중심은. 직무는 일단 직책하고 직무를 분리해 버렸잖아요. 그죠? 네가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걸 네가 그 직무를 다 하는 건 아니다. 그냥 이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최고다. 뭐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은 직무 중심과 그 다음에 역량을 갖다가 혼합해서, 그죠? 적절하게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요. 역량이 치우치지 않는 거죠. 또 직무에만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일본은 미국 걸 그대로 따왔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떤 문화적인 것, 그죠? 제도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구식 성과주의를 도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고용 관계가 훼손돼서 일본은 정상적으로 이게 뭐냐면 서로 간에 어떤 친목이 굉장히 강한 그런죠. 그렇죠. 근데 훼손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의 인력 육성도 서로의 반감이 있고 경쟁력을 너무 가니까 이제 코퍼레이션이 안 되면 인력 육성도 안 됩니다. 그죠? 그죠?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원래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장기 고용, 즉 종신제, 그죠? 종신적 그러한 어떤 관행이 있죠. 여기에다가 성과주의 인사를 이제 혼합해서 그래서 일본형 성과주의를 갖다가 이제 도입을 하긴 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노력하고 있다. 뭐가 있습니까? 일반의 일단 장기고용의 관행, 그죠? 미국은 직무 중심, 플러스 성과주의, 역량주의. 그 다음에 일본은 장기고용, 즉 성과주의에 치우치지 않고 장기고용의 어떤 한번 들어가면 평생 직장,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컴바인 했다는 거죠, 그죠? 컴바인 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지금 일본도 처음부터 너무 갑작스럽게 문화적, 제도적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서구식 어떤 성과주의를 도입했기 때문에 부작용에서 지금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전통적인 어떤 장기 고용의 어떤 그 관습과 플러스 역량주의, 성과주의를 갖다가, 강조해서, 혼합해서 이러한 어떤 성과주의 부작용들을 극복하려는 그러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노력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이러한 것들을 성과주의 인사를 이제 우리는 지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원칙으로 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성과주의 인사를 보완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